안녕하세요. 모니터랩 박호철입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시죠? 네네.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되게 길고 거창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WAAP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이 WAAP를 뭔가 선택할 때, 구독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와프 웹방화벽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익숙해요.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솔루션에 대한 정의가 되게 명확한데 이 WAAP라고 하면 와프랑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인가? 또는 어떤 WAAP라는 솔루션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운영해 본 사례가 없다거나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자제하고요. 기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부분 챙겨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AAP라고 얘기하면 기존의 와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 기존의 와프에서 우리가 되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PI 보안, API 시큐리티라고도 부르고 API 프로텍션이라고도 부르는 이 API에 대한 보안 기능 그리고 봇, 되게 악의적인 트래픽에 대한 봇들을 식별해내는 기능. 그래서 기존의 와프에 API와 고도화된 봇 탐지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WAAP라고 불러요. 그럼 우측 하단에 보면 디도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디도스는 WAAP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사업자들마다 해석하는 범위가 되게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어플라이언스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WAAP 솔루션을 공급하는 벤더는 이 디도스를 L7 디도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L3를 포함한 L7 디도스까지도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해석이나 이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 WAAP라고 얘기하는 솔루션은 기존의 전통적인 와프의 API 보안 기능 그리고 봇 탐지 기능 그리고 L3에서 L7까지의 디도스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기존의 와프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필요한지 되게 당연합니다.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완벽한 보안 체계는 서버의 코드를 수정하는 시큐어 코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큐어 코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점 진단을 하고 스캐닝 결과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이 잘 되었는지 다시 또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와중에 웹 서비스가 개편되거나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취약점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앞단에다가 이미 잘 알려진 보안에 대해서는 와프라는 솔루션이 역할을 수행하고 시큐어 코딩이 완전히 갖추어지기까지는 버추얼 패칭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와프에서 탐지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와프가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와프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제는 되게 식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API 보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봇에 대한 어떤 완화하는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봇, 이 봇이 생각보다 트래픽이 되게 많습니다. 전체 트래픽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만 휴먼의 트래픽이고요. 나머지 트래픽 45% 중에 약 15%는 잘 알려진 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위한 뭐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봇들, 구글 봇도 있고 뭐 빙 봇도 있고 얀데스 봇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봇들이 SEO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거나 또는 뭔가 헬스 체크 트래픽들 실제로 NMS 서비스를 구독하는데 거기에서 내 서비스가 잘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전한 트래픽들이 15%인 반면에 그럼 나머지 약 30%에 가까운 트래픽은 전부 다 악성, 멀리시어스한 이유를 목적으로 한 봇 트래픽이라는 거고 이 봇 트래픽들이 주로
노리는 거는 사실 금전적인 이득이 가장 큰 거죠. 좀 뒤에 계신 분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주로 이제 스크래퍼, 뭐 크롤링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잘 알려진 거는 프라이스 스크래핑,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내가 하는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더 싸게 경쟁력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가고 알아서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하면 사실 자유여행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 여행사나 이런 것들 알아보는데 여행사만 해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싼 가격에 같은 컨텐츠라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원하죠. 그런 것이 도박, 항공사, 여행 뭐 이런 것에서 똑같아요. 내가 서비스 사업자인데 경쟁사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내 걸 내놔야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프라이스 스크래핑 또는 그다음에 뭐 컨텐츠 스크래핑이라고 얘기하는 채용 공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특정한 사이트에 새로운 구인 구직 공고를 새롭게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누구나 접속할 수 있죠. 웹이란 서비스는. 그러면 경쟁사에서 와서 이걸 고스란히 긁어가요. 그리고 똑같이 내 구인 구직 서비스에 게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컨텐츠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죠. 채용 공고, 뭐 디지털 출판, 부동산 이런 곳에 되게 다 악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워지면 봇 트래픽들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왜냐? 이렇게 DOI, 뭐 데니얼 오브 인벤토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점유해서 내가 나중에 중고 시장에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되게 단순하죠.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음으로써 다른 사용자가 구매할 수 없게 막는다거나 또는 실제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어떤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그 표가 예매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기 위해서 이제 봇들의 트래픽들이 되게 많이 악용되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오늘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설명드릴 부분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인 사이트가 있는 모든 웹 서비스에 해당되는 얘긴데 이 크리덴셜 스토핑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블루투포스라고 흔히들 얘기했죠. 무작위 대입, 무차별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성공하겠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확률도 되게 낮고 이런 어뷰징 행위를 하다가 구성돼 있는 보안 솔루션에 탐지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블루투포스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크리덴셜 스토핑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방금 전 설명드린 이런 공격 유형을 크리덴셜 크래킹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크리덴셜 스토핑은 그럼 뭐냐? 여기 맨 위에 기재된 콘텐츠가 뭐냐면 65%의 사람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리유즈한다는 내용이고 그 중에 또 73%의 사람은 업무에 사용되는 패스워드와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패스워드를 같은 걸 쓴다. 사실 여긴 저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주로 대한민국에서 뭐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구글 같은 서비스들을 대부분 이용하실 텐데 업무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전 그 세 개의 패스워드가 다 같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패스워드를 다르게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패스워드를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점에 착안돼서 일어나는 공격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거고요. 어떤 얘기냐면 취약한 서버에 또는 잘 알려진 서버에 계정 정보를 탈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열심히 탈취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크웹이나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토렌트에 가서 잘 찾아보면 이미 노출된 자격 증명, 뭐 멋있게 얘기해서 노출된 자격 증명이고 이렇게 도난당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도 돌아다닙니다. 그런 그 컨텐츠 텍스트를 확보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확보한 이 크리덴셜 데이터를 실제로
여기저기에 잘 알려진 서비스들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통적인 블루투스나 크리덴셜 크래킹에 비해서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통계적인 지표에 의하면 0.2%에서 1%까지, 최대 1%까지 성공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되게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봇 트래픽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통계 지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30%에 가까운 악성 봇 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WAAP 솔루션이고요. 대표적인 공격 기법들을 이렇게 쭉 기재를 해봤습니다. 뭔가 레인 리밋, 되게 직관적이죠. 잘 알려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해진 로그인 URL에 대해서 지정된 시간 동안에 내가 지정한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시도가 일어나면 탐지하라. 뭐 이런 임계치 기반의 규칙이에요. 보통 임계치 기반의 규칙은 뭔가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WAAP든 뭐 서비스 기반의 WAAP든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WAAP 검토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내 웹 서비스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IP를 사용자의 기준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IP로 하는 거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격자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같은 IP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이러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IP 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C 클래스 5개, 6개 이렇게 IP 풀 리스트를 가지고 돌려대면서 접근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이렇게 클릭하고 있지 않겠죠. 봇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접근했다가 느리게 접근했다가 또 빠르게 접근했다가 되게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 임계치 기반으로 막는다는 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사용자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기준점을 어디다가 두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IP나 Exported for IP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그 특정한 단말, 클라이언트 단말 자체를 학습하는 거죠. 사람에도 지문이 유일하듯이 이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노트북이 됐든 랩탑이 됐든 모바일 기기가 됐든 지문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이 지문에는 뭐 이렇게 브라우저의 해상도나 CPU 정보, 브라우저에 설치된 플러그인들, 뭐 랭귀지 셋,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지문으로 만드는 거고, 단말을 가지고 식별을 한다는 거죠. 핑거프린트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단말이 IP는 바꿔서 접근할 수 있지만 핑거프린트가 확보되어 있다면 동일 단말이 미국에서 접속했다가 갑자기 또 한국에서 접속했다가 하는 걸 되게 쉽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세션 아이디, 뭐 이렇게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ASB 세션 아이디든 JS 세션 아이디든 이런 세션 정보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뭐 봇을 탐지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쓰이는데, 캡차나 뭐 허니팟 트랩, 그리고 뭐 JS 챌린지라고 얘기하는 이 WAP 솔루션이 클라이언트 쪽에 트래픽을 넘겨줄 때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삽입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다면 너의 행동을 확인하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이는지 또는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는지, 이런 사람의 휴먼 인터랙션을 점검하는 기법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디바이스의 핑거프린트를 수집해서 프로파일링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벤더들에서 이런 크리덴셜 스토핑을 막기 위해서 벤더 또한 이렇게 노출된 자격 증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되겠죠. 로그인을 하는데 이상하게 특정 사용자가 잘 알려진 또는 이미 노출된 정보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반복해서 로그인 시도를 한다. 사실 되게 확신에 가깝죠. 어떤 공격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WAAP 솔루션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I 보안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API 보안에 대해서도 좀 무게감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표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OWASP의 API 시큐리티 탑10이 2023년에 새롭게 이제 4년 만에 개편이 됐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볼라라고 얘기하는 뭐 BOLA라고도 얘기하고 API 1번 50%에 가까운 이 API 탑 10 중에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고 WAAP 솔루션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API 보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와프가 웹 서비스를 하는데 왜 필요한지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 API에 대해서도 이래야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API 보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낯설게 또는 무게감을 두고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모놀리틱 아키텍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모놀리틱 아키텍처고 그냥 통으로 만든 플랫폼 구성이었다가 아키텍처였다가 사실 오늘날에는 다 단위로 쪼개진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 변화해 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게 API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API의 사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고요. 이 비례한 증가하는 API 사용률에 정비례해서 API 취약점들이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그래프가 API 콜 볼륨이고 이 빨간색이 멀리셔스한 API 콜 볼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공격들이 API에 대한 보안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API 탑 10에 쭉 보면 API 시큐리티에 대한 탑 10을 쭉 보면 인증과 인가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뭐 어선시케이션, 어설라이제이션 이렇게 키워드가 되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인증과 인가 사실 과거에 OWASP 그냥 일반 OWASP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공격들이 되게 많았어요.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뭐 CSRF, SSRF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API 취약점은 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된 것을 악용하는 대부분의 취약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보면 내가 권한이 없는데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그걸 조작해서 권한이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았죠. 그럼 제가 마이 페이지에 접근을 해요. 화면에서. 그러면 당연히 제 마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낼 때 API를 호출할 때 이 API의 구성을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로드 부분이든 패스 부분이든 나에 대한 식별하는 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내가 받아볼 수 없는 제3자들의 마이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고 그럼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증 및 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API 취약점에서는 이제 대부분 악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WAAP 벤더들에서 취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증이라고 하면은 세션 아이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토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API에서는 대부분 다 토큰 방식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세션 정보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 투 서버 통신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렇게 구성된 형태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세션 아이디 방식을 도입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되게 유연합니다. 토큰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토큰을 이용하는데 이 토큰을 제공할 때 보셔야 되는 게 토큰의 원리를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토큰 정보입니다. 제가 인증을 받고 나면 이런 토큰을 HTTP 헤더에 꼭 붙여서 보내요. 나라는 걸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디코딩 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큰의 원리는 서버가 이 토큰을 줄 때 필요한 값들을 채워서 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나야라는 권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토큰을 그대로 붙여서 늘 다니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 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접근하기 위한 행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좀 예시를 드러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토큰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name이라는 존 도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제가 마이 페이지를 접근하는 API를 잡아서 뭐 버프슈트로 잡든 뭐 여러 가지 도구로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PI 호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살펴봤더니 여기에 풀 name이라는 페이로드 값이 있어. 그러면 이게 name 이게 건이라고 충분히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원래 존 도라고 돼 있었는데 뭐 스미스로 바꾼다든지 뭐 제 3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로 만약에 제 아이디가 15번이었다. 그러면 이걸 16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꼭 페이로드가 아닐 수도 있고 패스일 수도 있고 헤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API 구성이 이걸 그냥 바꾸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잘못 설계된 인증, 인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응답이 오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WAAP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거를 이제 토큰에 있는 하나하나를 클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클레임에 있는 이름과 그 다음에 API 엔드포인트가 호출될 때의 이름이 같은지를 검사해 보도록 규칙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분들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걸 뭐 더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요약해 보면 토큰에 있는 클레임 값과 API 엔드포인트가 호출될 때 특정한 위치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보안 규칙을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뭐 볼라라고 하는 BUA라고 하는 이런 인증과 인가가 조작된 형태를 탐지 차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토큰 자체는 플레인 텍스트이고 사용자 측에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나 다 바꿔가지고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이 토큰 정보에 보면 마지막에 이 시그니처라는 부분이 있고 이 페이로드를 암호화했을 때 이 정확한 시그니처 값이 떨어져야지만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검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WAAP 솔루션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토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 뭐 발행 시각 또는 만료 시간, 토큰의 만료 시간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본다거나 또는 이 페이로드 값과 시그니처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검증을 하려면 까봐야 되죠. 그래서 WAAP 솔루션도 뭐 기존의 와프에서 HTTPS 트래픽 보기 위해서 인증서랑 키를 삽입하듯이 직접 WAAP 솔루션에 키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WAAP 솔루션에 키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면 리다이렉션 기능을 켜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리다이렉션 기능을 키면 WAAP로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 인증 서버로 계속 리다이렉션을 걸어주는 그리고 WAAP 솔루션은 인증 서버의 무결성 검증 결과 참이야 거짓이야라는 걸 받아서 그 액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 페이지는 이 부분인데 WAAP를 어플라이언스로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뭐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거 VPC에다가 VM이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보안 솔루션을 가상으로 올린 걸 이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온프로미스 시장에서 장비, 박스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WAAP도 어플라이언스 타입,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타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플랫폼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될 텐데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웹 서비스 환경을 가지고 계시고 과거에는 온프로미스만 가지고 계셨다가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많이들 이전하시거나 또는 온프로미스의 중요한 건 그대로 두시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신다거나 또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의 CSP만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능사항의 제약이 있든 가격이 문제가 되든
백업이 문제가 됐든 멀티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AWS에 일부를 뒀다면 애저에 일부의 인프라를 두고 이제 서비스들을 운영하실 텐데,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좀 오해가 있거나 왜곡되면 안 되니까, CSP에서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나 또는 각 벤더가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마다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환경이 클라우드 AWS의 일부 있고 애저의 일부 있고 온프로미스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세 군데에 대해서 WAAP든 와프든 보안 솔루션을 다 배치를 하고, 논리적으로건 뭐 물리적으로건 배치를 하고 각각의 솔루션을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세 개의 지점을 다 같은 벤더나 같은 장비로 통일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 정책이 달라지고 또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아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WAAP 서비스고요.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CDN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디도스의 스크러빙 센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어떤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가 클라우드에 인프라를 갖춰놓고, 그게 클라우드든 뭐 IDC의 피지컬 어플라이언스로 구성되어 있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내 서비스 환경과 무관하게 논리적으로 앞단에 배치를 해놓고, 한 곳에서 내 서버가 IDC에 있건 CSP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관된 보안 서비스를 받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단일 지점, 싱글 포인트, 그리고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각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 WAAP라는 서비스를 구독하면서 되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WAAP라는 거를 뭐 세카스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의 구독형 기반 서비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이제 세카스라고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뭐 어플라이언스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구분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사실 내 서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리고 또는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마이그레이션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구독형으로 어떤 WAAP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또는 나는 정말 극강해, 정말 타이트한 보안을 해야만 해라고 하시면 WAAP 서비스를 구독하시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WAAP 서비스 타입의 구독형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이 적다가 아니라, 기능에 제공되는 유저가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어플라이언스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는 보안 운영자가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WAAP라고 하는 구독형 기반의 서비스는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거의 온오프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이 서비스에 대한 보안 펑션을 구성할 때부터 사용자가 뭔가를 하게끔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보안 타이트한 로우, 미디움, 하이,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도 뭐 봇을 잡는데 나는 로우, 미디엄, 하이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벤더가 최적화된 사전에 템플릿을 제공하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 개인 보안 조직의 성향이나 어떤 컨셉, 그리고 실제 내 서버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WAAP를 서비스로 구독할 거냐, 뭐 어플라이언스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컨텐츠는 네이티브 CSP들의 보안 서비스와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저희 서비스를 비교해 놓은 페이지예요. 근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네이티브 CSP가 네이티브로 제공해주는 보안 상품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잘 쓰고 싶거나 또는 대시보드를 잘 꾸리고 로그를 잘 취합하고 하고 싶으면 이것들이 다 개별 상품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싼 거 같아서 쓰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분명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티브로 CSP에서 제공하는 보안 상품에 어떤 기능에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적습니다. 또는 특정한 벤더의 보안 상품은 하물며 UI가 아니라 텍스트 에디터로 직접 편집하셔야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CSP가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보안 상품이 되게 좋은 점은 분명히 하나 있어요. 아키텍처에 녹아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라우팅을 뭔가 해야 되거나 DNS 정보를 바꾸거나 이런 설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 아키텍처가 녹아들어져 있는 부분 하나만큼은 분명히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인정하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반면에 그들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의 어떤 기능의 품질이나 범위는 확연하게 이런 벤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런 페이지는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보안 서비스를 이제 뭐 이렇게 쭉 상품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구독형 보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데모 해보시거나 한 달 체험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언제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따따따 ionCloud.com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데모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이제 데모 계정 신청하는 게 번거롭거나 풀 기능을 다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부스에 오셔가지고 어떤 데모 해보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다른 해외 벤더나 또는 뭐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만족스러우시면 쭉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뭐 일반 기업들은 당연히 언제나 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되게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일반 기업용 플랫폼 외에 공공기관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CSAP 인증을 받았고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에서 보시면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임에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WAAP 보안 서비스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부스 오셔가지고 데모 신청하시거나 또는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